네, 저도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영국 수치예보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니 영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니까 아니요, 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성희 단장님 잠깐 들어가 계셔도 됩니다. 뭐 예측 강수량도 잘 안 맞고 해서 우리나라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1년부터 지금 수치예보 모델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파워포인트 저기 보여준 게 한수회에서 2017년 지난해 10월달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준 현업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현업화 운영 내년까지 해서 실제로 2000년부터는 그 영국 모델을 대체해서 쓴다는 거죠. 예. 오늘 제가 그 사업 업무 보고 여기도 봤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게 감사원 지적이었고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뭘 지적했냐면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이 이게 이제 지난해 지적된 것이었는데 전지구 모델만 개발하고 지역 모델이나 그러니까 아시아 모델 또는 국지 모델, 한반도 모델 개발이 제외되어서 개발 완료 후에도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영국 모델을 일정 부분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국지 모델이나 지역 모델은. 근데 사실은 지금 정지구 모델이 해상도 10km까지는 가능하니까 거의 지역 모델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네. 국지 모델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국정감사 거치면서 계속 국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기 기상청에서는 괜찮습니다. 전 지구 모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거 별달리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난 뒤에 부랴부랴 기상청에서 저렇게 조치를 합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범위가 불합리하니 자체적으로 우리 기상청 내부에 있는 수치 모델링 센터에 사람도 좀 채용하고 해서 한국형, 그러니까 지역 국지를 통합한 한 4km 범위 내까지의 해상도를 가진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 이것을 2022년까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예. 2022년까지 세워서 그 국지 모델과 같이 해서 2023년부터는 완벽하게 UN 모델을 대체하는 한국형 모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것과는 별개로 한수의 사업단은 지금 덩어리가 큰 사업단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창현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은 일부 저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국지 모델은 어쨌든 기상청 수치 예보 수치 모델링 센터에서 사람도 뽑고 해서 한다고 했으니 저걸 한다고 사실은 한수의 사업단을 계속 존속시키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한수에는 다른 걸 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기상재해대응 단기 중기 통합형 수치예보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타를 봤는데 지금 기상청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도 예타에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해서 안 되면 예타 통과 안 받아도 되는 500원 미만 일반 사업으로 해서 쪼개가지고 하지.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다 그래요. 예타가 벌써 1, 2차에 불합격을 먹었으니까. 국회에서 그냥 보고는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지금 사업단은 한수의 사업단은 내년이면 어쨌든 1차 이 사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단이 연장되거나 해체되거나 하는 건 관계없이 그간 사업단이 만들어낸 기술 이것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기상청 자체가 했던 그 한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면 뭐 특정인의 계정을 5개월 동안 막 접속하게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의 특정인 계정의 경우에는 14개월 동안 접속을 허용하고 있고 또 외부인이 책임급 연구원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제약 없이 연구소 시스템에 접속하게 해서 계정이 유출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어떤 것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성과로 인정될 만한 성과가 있는데도 이를 성과로 등록하지 않아서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지식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 계약 관련 서류들만 사라지는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 관련한 것들만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산에 대한 것들이 충실하게 기상청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한수혜를 다시 천 몇백억 들여가지고 한다는 저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단기 중기 통합형 수치 예보 넘겨주세요. 그 기상청이 사업단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현업화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 중기 통합형이라고 하는 수치 예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현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럽에서 이걸 뭐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유럽에서도 현업화하고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천 몇백억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아니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그냥 한수혜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전 세계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걸 보면 사실은 하겠다고 했던 것을 하는 것만 해도 허덕거리면서 겨우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혜를 존속하면서 제2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걱정이 안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저는 기상청의 이 한수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정적으로 깊이 있는 감방 감성은 필요하다고 아십니다. 나중에 제가 국정원을 마칠 때쯤 해서 이런 차원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기록해서 나중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